별똥별똥 할머니의 꿈나라 동화. 밤이 되면 별님들이 반짝이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던 우리 친구들도 잠이 들지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별똥별똥 할머니와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눈을 꼭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네. 의원 허준. 옛날 조선시대에 가장 이름난 의원 허준의 이야기예요. 허준은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아이였어요. 하루는 허준이 밖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왔어요. 아유, 저런 다리를 많이 다친 모양이네. 어쩌다 이리 다친 것이냐. 어머니는 허준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지나가는 수레에 치인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낑낑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제가 보살펴주고 싶어요. 허준은 강아지가 추울까봐 이불을 덮어주고 헝겊으로 강아지의 다리도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 동네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원 할아버지, 강아지가 다쳤어요.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허허, 여기는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강아지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란다. 의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아지가 매우 아프단 말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픈 건 마찬가지잖아요. 허준은 의원 할아버지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녀석 참 똘똘하구나. 그러면 약초를 몇 뿌리 줄 테니 잘 찧어서 발라주어라. 고맙습니다, 의원 할아버지. 허준은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약초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허준은 큰 돌을 주워 깨끗하게 씻은 다음 그 위에 약초를 넣고 조약돌로 콩콩 찧었어요. 그 찧은 약초를 강아지 다리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지요. 허준의 지극정성 덕분에 며칠 후 강아지는 어느새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어머니, 강아지가 다 나았나 봐요. 허준은 기뻐서 소리치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잘 보살펴서 강아지가 금방 나았구나. 잘했다. 어머니도 허준을 칭찬해 주었어요. 어느 날 허준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의원이라고? 어머니는 의원이 되고 싶다는 허준의 말이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허준은 의원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병을 잘 고치는 의원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했어요. 좋은 약초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매다 넘어지고 다쳐도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열심히 공부한 허준은 마침내 궁궐에서 일하는 의원으로 뽑혔어요. 허준은 궁궐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둘째 왕자가 병에 걸렸어요. 왕자는 온몸에 빨간 물집이 잡히고 열이 심하게 났어요. 누가 우리 왕자의 병을 고치겠는가? 임금님은 의원들을 불러 물었어요. 하지만
왕자의 병은 가까이 가면 옮을 수도 있는 천연두라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옛날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대부분 죽고 말았어요. 게다가 왕자의 병을 못 고치면 의원도 큰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허준이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하여 왕자님을 고쳐보겠사옵니다. 그대가 왕자의 병을 정말 고칠 수 있겠는가? 임금님이 허준에게 물었어요. 왕자님의 병은 고치기 어렵고 옮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고쳐보겠나이다. 허준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아픈 왕자를 돌봤어요. 열을 내리기 위해 차가운 수건으로 쉬지 않고 왕자의 몸을 닦아주었어요. 좋은 약초를 정성스레 달여 마시게도 했지요. 그러자 점차 왕자의 열도 내렸고 빨갛게 잡힌 물집들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왕자는 병이 다 나아 건강하게 일어났답니다. 임금님은 기뻐하며 허준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 늘 자신 가까이에 있게 했어요. 한편 허준은 궁궐에서 지내면서도 늘 궁궐 밖의 가난하고 아픈 백성들을 걱정했어요. 아픈 백성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 끝에 허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에 담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쓴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은 아픈 사람은 물론 의사가 될 사람도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되었지요.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곰티째 호랑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곱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곱단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할머니, 오늘도 떡 많이 팔고 올게요. 에구, 어린데가 고생이구나. 산길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곱단이는 할머니가 만든 떡을 장터에 내다 팔아 살림을 도왔어요. 장터는 집에서 무척 멀었어요. 새벽에 집을 나서도 항상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요. 특히 집에서 장으로 오갈 때는 곰티째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곱단아, 어두워지기 전에 곰티째를 넘어야 한다. 밤이 되면 고개에 무서운 늑대랑 호랑이가 나타난다는구나. 할머니는 항상 혼자 산길을 오가는 곱단이가 걱정이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달님과 별님이 반짝반짝 빛나서 대낮처럼 환한걸요. 무서우면 할머니께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오면 돼요. 곱단이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떡이 늦게 팔려서 곱단이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곰티째를 넘게 되었어요. 곱단이는 무서워서 있는 대로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빠르게 걸었어요.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점점 다가왔어요. 아니, 저게 뭘까? 혹시 늑대면 어떡하지?
곱단이는 너무 무서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실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어요. 아이고 머니! 바로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입을 쩍 벌리고 서 있었어요. 이를 어쩌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네. 큰일 났네. 곱단이는 와락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어요. 아, 호랑이한테 꼼짝없이 잡아먹히겠구나. 곱단이는 벌벌 떨며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호랑이가 곱단이를 덮치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곱단이가 살그머니 눈을 뜨고 보니 호랑이는 아직도 입을 크게 벌린 채 곱단이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호랑이가 왜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지?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무서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호랑이의 벌린 입속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목구멍에 나무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호랑이는 곱단이를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의 가시를 빼달라고 입을 딱 벌리고 있었던 거지요. 아휴, 불쌍해라. 목구멍에 가시가 박혔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곱단이는 용기를 내서 호랑이 입에 손을 넣어 가시를 뽑아주었어요. 가시를 뽑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호랑이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요. 어흥! 호랑이는 가시를 뽑아준 곱단이가 고마웠는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을 시장에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지요. 곱단이는 이날도 깜깜한 밤에 곰티째를 넘다가 그만 늑대를 만났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 해요. 그러나 이 깊은 산속에 곱단이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겠구나. 우리 할머니는 앞으로 누가 돌봐드리지? 할머니 생각을 하며 곱단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오자 이젠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아버렸지요. 아우! 늑대가 곱단이를 덮치려는 순간 어흥! 어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바로 며칠 전 곱단이가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준 그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곱단이가 위험에 빠지게 되자 도와준 것이었지요. 곱단이가 눈을 떴을 때는 늑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랑이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호랑아, 네가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호랑이도 곱단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는 듯이 그르렁거렸어요. 이날부터 호랑이는 매일같이 곰티째에 앉아 있다가 곱단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대요. 곱단이는 호랑이 친구 덕분에 산길을 오가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되었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 겨우 먹고 살았지요. 나무꾼은 몸이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서 맛있는 생선이라도 구워드려야겠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기 반찬 해드릴까? 부모님이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나무꾼은 부지런히 일했어요. 하루는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그만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퐁당! 도끼는 나무 옆에 있던 깊은 연못으로 빠져버렸어요. 아, 내 도끼! 이를 어쩌지? 도끼가 없으면 나무도 하지 못할 텐데 우리 부모님 어떻게 모시나?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연못 속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그러더니 하얀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펑 하고 나타났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할아버지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저는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저는 앞으로 나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편찮으신 부모님도 모실 수 없게 되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굶으실 부모님 생각을 하니 하도 슬퍼서 이리 울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효자로구나. 기다려봐라. 내가 그 도끼를 찾아주마.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연못으로 퐁 들어갔어요. 한참 후 다시 펑 하고 나타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할아버지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빛나는 금도끼는 제 것이 아닙니다. 허허, 이 도끼가 내 도끼가 아니란 말이구나. 할아버지는 연못 속으로 다시 퐁 하고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펑 하고 나타난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할아버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도끼를 들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너무 낡아서 아무 빛도 나지 않는 쇠도끼입니다. 나무꾼이 솔직하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퐁 들어갔지요. 한참 후 펑 하고 나타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할아버지는 낡은 쇠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았구나. 나무꾼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 자,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줄 테니 부모님 모시고 잘 살도록 해라. 네?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 후 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이 셈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그 친구가 나보다 잘 살게 되다니. 욕심쟁이 나무꾼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퐁당 빠뜨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도끼가 연못에 빠졌네. 욕심쟁이 나무꾼은 연못 옆에 엎드려 우는 척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펑 하고 나타나 물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제 도끼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연못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할아버지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금도끼가 제 것입니다. 어서 이리 주십시오. 금도끼를 본 욕심쟁이 나무꾼이 말했어요. 네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천벌을 받기 전에 당장 물러가라. 화가 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깜짝 놀라 헐레벌떡 쉬지도 않고 집까지 뛰어왔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금도끼 얻으려고 했다가 멀쩡한 내 도끼만 잃어버렸네. 뒤늦게 후회했지만 욕심쟁이 나무꾼은 연못에 빠뜨린 도끼를 영영 찾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형은 욕심이 아주 많고 동생은 무척 착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형은 어머니와 동생을 내쫓고 큰 집과 땅을 혼자 차지했어요. 동생은 어쩔 수 없이 다 쓰러져가는 집을 구해서 어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동생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어느 겨울이었어요. 설날은 다가오는데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했던 동생이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눈까지 왔던 탓에 나무하는 것이 힘들었던 동생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설 눈은 쌓이고 설밥은 없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디선가 자기와 똑같이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 눈은 쌓이고 설밥은 없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신기하게 생각한 동생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했어요. 설 눈은 쌓이고 설밥은 없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그러자 역시 똑같이 흉내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설 눈은 쌓이고 설밥은 없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이상하게 생각한 동생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남생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혹시 이 남생이가 말을 했을까 싶어 남생이에게 물어보았지요. 남생아, 네가 내 말을 따라했니? 남생아, 네가 내 말을 따라했니? 동생이 말하자 남생이도 똑같이 말했어요. 신기하게 생각한 동생은 말하는 남생이를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서 오너라. 어머니는 추운 날 나무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너라. 남생이는 어머니의 말도 넙죽넙죽 따라했어요. 말하는 남생이 덕분에 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동생 집에 말하는 남생이가 산다는 말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디 말하는 남생이 좀 보여주게. 어디 말하는 남생이 좀 보여주게. 남생이는 구경꾼들의 말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생이 구경한 값이라며 돈도 줬지요. 말하는 남생이 덕분에 동생은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동생은 남생이가 고마워 잘 보살펴 주었어요. 동생이 말하는 남생이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형도 듣게 되었어요. 아우님,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며? 내가 하루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나? 큰 집에 혼자 사니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러네. 하루는 욕심쟁이 형이 찾아와 남생이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남생이를 데려가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마음 착한 동생은 형에게 남생이를 빌려줬어요. 동생이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된 것을 본 형은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말하는 남생이 보세요. 말하는 남생이 보세요.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를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을 시켜도 남생이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덕분에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못된 남생이야. 어서 입을 열어라. 남생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며칠 후 동생은 기다려도 형이 남생이를 돌려주지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형님, 말하는 남생이가 잘 있나 해서 왔습니다. 말하는 남생이는 무슨? 말 한마디 안 하고 귀한 밥만 날름날름 먹기에 뒷마당에 던졌더니 죽었더라. 네? 뭐라고요? 동생은 엉엉 울면서 죽은 남생이를 안고 집으로 와 마당에 정성껏 묻어줬어요. 그랬더니 남생이 무덤에서 대나무 싹이 올라와 쑥쑥 자랐어요. 쑥쑥 자란 댄잎에서는 날마다 쌀알이 와르르, 동전이 차르르 쏟아졌어요. 동생은 그 쌀과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형이 이번에도 동생 집에 찾아왔어요. 아우님, 집에 쌀이 없어 그러니 대나무 한 뿌리만 캐주게. 마음 착한 동생은 또 별말 없이 대나무 한 뿌리를 캐주었어요. 욕심 많은 형이 대나무 뿌리를 마당에 심자 대나무 싹이 올라와 쑥쑥 자랐어요. 하지만 형의 대나무에서는 쌀알과 동전 대신 냄새나는 똥물이 쏟아졌지요.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잘못했소. 똥물을 뒤집어 쓴 형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재주 많은 삼형제.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어요. 첫째가 언제나 밝은 눈이, 둘째가 한 손으로 가쁘니, 셋째가 맞아도 간질이었어요. 무슨 이름이 그렇게 웃기냐고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답니다. 언제나 밝은 눈이는 두 눈이 부리부리. 아무리 멀리 있어도
꼭꼭 숨어 있어도 무엇이든 훤히 볼 수 있었어요. 한 손으로 가뿐이는 왼손이 큼직큼직, 아무리 무거워도 꾹꾹 박혀 있어도 무엇이든 번쩍번쩍 잘 들었어요. 맞아도 간지리는 온몸이 울뚝불뚝, 아무리 세게 때려도 무엇으로 때려도 간질간질하다고 웃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마을의 복덩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삼형제를 칭찬했지요. 하루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삼형제의 집을 찾아왔어요. 봄에 쓰려고 챙겨둔 씨앗 주머니가 감쪽같이 없어졌으니 어쩌면 좋아? 언제나 밝은 눈이가 사방을 휘휘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 주위를 찾아보세요. 강아지가 물고 가서 거기에 두었네요. 아주머니는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이걸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수레가 돈두렁에 빠졌지 뭐야. 꿈쩍도 안 하니 어쩌면 좋겠니. 배나무집 아저씨가 울상이 되어 달려왔어요. 으라 차차. 한 손으로 가뿐이가 수레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고맙다. 고마워. 아저씨는 활짝 웃으며 돌아갔어요. 큰일 났어. 이웃 마을의 싸움패들이 우리 마을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어. 삼거리 집 꼬마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맞아도 간지리가 달려가 싸움패들 앞을 딱 막았어요. 이 녀석은 뭐야? 에잇! 싸움패들이 아무리 때려도 맞아도 간지리는 방글방글 웃기만 했어요. 싸움패들은 겁이 털럭 나서 도망가 버렸지요. 마을 아이들은 손뼉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삼형제와 달리 마을 사람들이 스근스근 흉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욕심꾸러기 사또였지요. 볼이 볼록볼록, 배가 불룩불룩. 사또는 몸 여기저기에 욕심주머니를 찬 것 같았어요. 아이고, 목숨처럼 아끼던 황소를 빼앗기다니. 김서방이 땅을 치며 울었어요. 사또를 원망하는 소리는 더욱더 높아갔어요.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길에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논밭은 쩍쩍 갈라졌어요. 푸릇푸릇 돋아나던 곡식은 말라 죽고 가축들은 픽픽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파 풀뿌리를 캐어 먹고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었어요. 아이고,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네. 언제나 밝은 눈이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관청 곳간에 쌀가마니가 가득 쌓였잖아. 저만큼이면 마을 사람들이 1년 내내 배부르겠네. 언제나 밝은 눈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리 좀 와봐. 언제나 밝은 눈이가 소곤소곤 속삭이자 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휘영청 밝은 달님도 사병제를 도우려는 듯 구름 뒤로 살짝 숨었어요. 한 손으로 가뿐이는 살근살근 관청으로 가서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곳간을 지키는 나졸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 사이 한 손으로 가뿐이는 곳간을 들락날락하면서 쌀가마니들을 모두 옮겼답니다. 날이 환히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 쌀이람? 신령님이 도우셨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집집마다 구수한 냄새가 솔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한편 관청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사또! 큰일 났습니다! 이방이 염소수염을 휘날리며 사또에게 달려왔어요. 지난밤에 쌀가마니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쌀가마니가 하늘로 솟았다더냐? 땅으로 꺼졌다더냐?
아니면 발이라도 달려 도망갔단 말이냐? 사또는 믿기지 않는 듯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하지만 텅 빈 곳간을 보자 입이 쩍 벌어졌지요. 뭐 하느냐? 어서 가서 쌀가마니를 훔친 놈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이방은 사또에게 혼이 나고는 잔뜩 볼이 부어서 집집마다 샅샅이 뒤졌어요. 이 쌀을 보니 틀림없군. 당장 끌어내라. 온 마을 사람들이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묶여 관청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맞아도 간지리가 씩 웃으며 관청으로 들어섰어요. 쌀가마니를 훔친 건 나요. 그러니 죄 없는 사람들은 풀어주시오. 저런 고얀 놈을 봤나? 사또의 콧구멍이 벌름벌름, 볼따구니가 부르르 떨렸어요.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철썩, 철썩, 철썩. 아이 간지러워, 아이 간지러워. 아무리 쳐도 맞아도 간지리는 방글방글 웃기만 했어요. 사또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쇠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사또가 씩씩거리며 나섰어요. 이래도 간지럽다고 할 테냐? 퍽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내리쳤지만 맞아도 간지리는 장단이라도 맞추듯 말했어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관청에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지켜보았어요. 사또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지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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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는 온 힘을 다해 쇠몽둥이를 내리쳤어요. 맞아도 간지리는 어땠을까요? 방글방글 웃고만 있었지요. 사또는 숨이 차서 헉헉대다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언제나 밝은 눈이와 한 손으로 가뿐이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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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 뒤로도 삼형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욕심꾸러기 사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잘못이 밝혀져서 도망치듯 몰래 마을을 떠났다고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자장 자장 잘 자요 친구들. 꿈속에서 만나요. 잘 자요, 친구들.